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서류로 조사하는 대지권 미등기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게 뭘까요? 일단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 다세대라고 하죠. 일단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 2, 3, 4층 이렇게 3, 4층에서 총 8개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데 일반적인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 본다면 토지 등기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라는 게 존재하는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합쳐서 집합 건물 등기부에서 이제 건물 등기부 하나만 보면 토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거를 집합 건물 등기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와 건물 등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조건 합쳐진 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 거죠, 항상. 그 중에서 오늘 할 내용이 대지권 미등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뭘까요? 자, 보시면 제가 밑에다 좀 써놨는데요. 집합 건물 등기부, 즉 집합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에 토지의 대지권까지 기록이 되는 등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등기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시면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눠지죠.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보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많이 보는데요. 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4개로. 그래서 건물 2개. 이렇게 1번, 3번 건물 2개. 그 다음에 토지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입니다. 일반적인 표제부이죠. 그래서 일동 건물의 표시,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에 대한 표시, 이게 바로 대지권입니다. 대지권이 아니라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 이거는 전용 면적이죠. 건물의 전용 면적. 이거는 건물 전체.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고 이런 걸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전용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즉 이 건물이 올라와 있는 전체 토지. 이거는 전체 토지가 대지이고 몇 평이다. 라는 거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중에서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호수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권, 그 대지권을 표시해 준 게 이 부분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가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게 집합 건물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데 현재 경매에 나온 이 물건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표지를 봐보시면 일동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없습니다.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물건을 가지고 바로 대지권 미등기라고 하는 거죠.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토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내가 이 물건을 등기부를 이어받는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요? 이전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 즉 대지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지권을 갖고 있다면 건물 등기부만 이전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대지권이 없다라면 건물만 사게 되는, 지분을 이전받았더니 건물을 이전받았더니 건물만 사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즉 토지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많은 경우가 분양대금입니다. 분양대금을 마지막에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 아파트에서 대지권 등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면 대지권 미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있냐면
분양대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기를 안 해준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뭐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대지권 미등기의 물건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또는 뭐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어떤 이유로 대지권 등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봤는데 봤는데 분양대금이 납부가 안 됐다. 그러면 낙찰자가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즉 인수사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물건도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데요. 일단은 비고란에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부터 살펴봤더니 일단 건물 등기부부터 살펴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증여로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김씨가 67년생 김씨가 증여로 이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개명까지 했습니다. 개명까지 뭐 이런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요. 토지 등기부에 2005년도에 증여가 되어 있는데 4명에게 같이 증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씨가 있는데 주소 변경을 했고 똑같이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김씨와 여기 나와 있는 김씨가 동일인입니다. 주소도 동일하고 개명까지 같이 동일하고 67년생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이 4명이 같이 짓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그다음에 증여를 했고 아마도 이 가족들이 같이 보다시피 주소가 다 같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집합 건물까지 만들어서 대지권 등기까지 하기에는 돈이 들어가니까 굳이 하지 않고 건물만 증여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분으로 이렇게 할당을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141분의 28.2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대지권에 관한 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물건으로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문제가 안 되는 대지권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온다면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고 토지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지분이 있는지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잇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 부당대금을 납부를 했는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대지권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판가름 하신 후에 정확히 판가름 해야만 그 다음에 입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는 일단은 이렇게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만을 여러 범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토지 등기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간단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집합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 다 올라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토지 등기부를 그다음부터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있지만 전부 대지권이 돼서 토지 등기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표제부가 4개가 다 표시되어 있다면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아니므로 이 대지권 미등기 관련해서는 토지 등기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